네, 안녕하세요. 방금 전에 우리 차인혁 대표님께서 너무너무 AI까지 해서 사실은 포괄적으로 오늘의 주제를 잘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래서 아마 제 역할은 인공지능이 정말로 그러면 ESG 문제나 이런 기후변화 문제 이런 거를 해결 내지는 완화하는데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가에 대한 아이디어를 아마 제공해 주는 걸로 생각을 해서 사실은 제가 발표할 내용은 주로 인공지능 얘기이긴 합니다. 단지 그거를 이제 기후변화나 우리 ESG 관점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염두에 두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먼저 요약을 한번 해보자면 이게 목차인데 오늘의 시간 관계상 아마 많은 예를 들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은 인공지능은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사람처럼 지능을 필요로 하는 일을 기계가 하도록 하려는 연구 분야고요. 그러니까 그 기계는 보통 컴퓨터입니다. 그래서 컴퓨터가 보통 사람이 하던 일들을 특히 지능적인 일, 지식을 이용하는 일을 하려고 했고 인공지능이 오래 연구했습니다. 70년 가까이 되는데 최근 한 15년, 20년 사이에 급격한 발전을 하고 있지만 그전에는 사실은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인공지능이 아직 계속 발전 중인데 사실은 폭발적으로 발전 중인데 핵심 아이디어가 뭐냐면 예전에는 기계를 똑똑하게 만들기 위해서 사람이 공부한 지식을 기계한테 프로그래밍해서 집어넣어 주려고 오랜 동안 시도를 했는데 그거는 사실은 그렇게 성공적이지 못했어요. 지금 하는 방법은 그게 아니고 기계가 스스로 똑똑해지도록 그냥 가이드를 해주는 겁니다.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기계가 스스로 학습을 하는 거고 그 학습을 한다는 게 이제 어려운 사실은 개념인데 그걸 제가 조금 오늘 말씀드리면 그 개념만 이해하시면 그래서 결국은 기계가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지식을 직접 사람이 집어넣어 주는 게 아니고 데이터라는 걸 가지고 더 가장 로우 레벨의 데이터를 가지고 기계가 스스로 지식을 만들어 갑니다. 지식을 발견해가고 우리가 공부하는 거 하는 과정하고 똑같아요. 기계가 사람이 공부하는 과정을 좀 흉내냈다고 보시면 되고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예측을 하기도 하고 판단을 하기도 하고 결국은 공부를 해서 지식을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쓰이는 이유는 데이터가 결국 많아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디지털화된 데이터가 많아졌고 그거의 역사는 이미 컴퓨터라는 게 PC가 생기면서 모든 문서를 PC에서 이제 작성을 하게 됐고 예전에는 종이에서 했었죠. 그 다음에 이메일이 생기면서 모든 문서 주고받는 것도 이메일로 문서화되죠. 디지털로 다 되고 스마트폰 생기면서 카카오톡 내지는 SNS 아니면 문자하는 거 이런 거 다 전자화됩니다. 그래서 이게 다 인공지능이 컴퓨터가 읽을 수 있는 데이터고 그 다음에 사진도 찍어서 올리기 시작했고 사진도 다 이제 기계가 분석할 수 있고 학습할 수 있고 소리도 그렇죠. 음성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인터넷 웹에 모든 게 올라가 있고 어쨌든 그래서 그런 데이터를 보면 사실은 특성이 뭐냐면 한 가지는 텍스트예요. 언어. 지금 챗GPT가 그거에 절정에 와 있습니다. 텍스트로 된 모든 데이터를 그러니까 글을 심지어는 소설책까지 아니면 연설문, 보고서, 연구보고서, 논문 이런 거를 기계가 이제 다 읽어서 텍스트에 관해서 마치 사람이 읽는 것 같은 효과로 학습을 하기 시작하니까 어마어마한 지금 기계가 지식을 쌓아가고 있고 또 하나가 이제 영상입니다. 영상은 근데 아직은 조금은 모자랍니다. 그 문제 복잡도에 비해서는 데이터가 아직은 축적되기 시작한 단계고 그 다음에 지금 아직은 잘 안 되는데 하나가 나머지 센서 데이터입니다. 어쩌면 ESG나 이런 문제를 볼 때 환경 문제, 다양한 뭔가 측정하는 온도, 습도, 다양한 어떤 변화 이런 센서 데이터 같은 것들이 축적되면 결국은 인공지능이 그거를 학습해서 뭔가 예측하고 나중에는 어떤 그 방향으로 액션을 취하면 좋을지 이런 거를 아마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핵심은 그래서 인공지능이 어떻게 데이터를 가지고 지식을 학습해 나가느냐 사실 신기한 일이죠. 신기한 일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혁명적인 일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있는 컴퓨터공학부 학생들이 4년 동안 배우는 게
어떤 문제를 풀기 위해서 알고리즘을 설계하고 그거를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구현하는 거를 핵심으로 배우는데 사실은 그 일조차도 지금 인공지능이 일부 대체하기 시작한 겁니다. 일례로 예를 들면 컴퓨터 그래픽스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사진을 주고 애니메이션 영상을 이렇게 자동으로 만드는 걸 지금 만화 영화 같은 거 애니메이션 제작하려면 사람이 손으로 다 중간 과정에 그 영화 과정을 만드는데 이젠 그런 거를 그리고 컴퓨터 그래픽스 하는 사람들은 그런 알고리즘을 연구를 했었는데 그런 알고리즘이 이제 경쟁력이 없어요. 그냥 AI가 그런 데이터를 보고 학습을 하면 사람이 짠 알고리즘보다 더 좋은 알고리즘을 그러니까 그 알고리즘이 지식입니다. 그 알고리즘이 데이터로부터 지식을 만들어서 사실은 컴퓨터공학을 전공한 사람이 짜는 알고리즘보다 기계가 더 좋은 알고리즘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거의 대표적인 예가 알파고예요. 그러니까 알파고 바둑 잘 두는 알고리즘을 많이 연구했지만 교본을 보고 알고리즘을 넣어놓고 기보라 그랬죠. 그런 거를 넣으려고 했지만 이세돌을 이길 만한 바둑을 만들지 못했는데 그냥 이세돌이 두는 바둑을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바둑 잘 두는 사람들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학습을 시켜서 바둑을 두는 알고리즘을 기계가 스스로 찾도록 했더니 사람이 짠 것보다 더 잘하게 된 겁니다. 이게 다 데이터의 힘이고 그 다음에 사실은 컴퓨팅 파워의 힘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만약에 ESG 경영을 한다고 하면 사실은 이제 많은 데이터가 결국 있을 거고 그 데이터는 주로 문서도 되고 텍스트, 그 다음에 영상 같은 것도 되고 그 외에 IoT 센서 같은 다양한 센서 데이터 이런 걸 가지고 인공지능이 분석하고 예측하고 아니면은 어떤 설계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바둑을 이기려면 설계를 해야 됩니다. 내가 무슨 수를 두고 다음에 무슨 수를 두고 그 다음에 어떤 수를 둘지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걸 계획이라고 하는데 인공지능에서 그런 계획, 스케줄링 하는 거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심지어는 관리하는 거, ESG 할 때 이제 투명 경영 뭐 이런 거 같은 게 그런 게 잘 되고 있느냐 이런 거 관리하는 거 아니면 그런 ESG 관련의 교육 같은 거를 하기 위해서 사실은 챗GPT가 이제 교육을 하는데도 쓰일 수 있겠죠. 그런 관점으로 이제 활용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은 거는 이제 좀 더 간단히 빨리 넘어가면. 그래서 인공지능이 그래서 하는 거는 지금 같으면 이런 겁니다. 비디오를 보시죠. So what you're going to hear 언어의 문제입니다. is the Google Assistant 여기는 actually 음성이긴 calling 한데. a real salon to schedule the appointment for you. Let's listen. 그래서 AI가 미장원에 전화를 걸어서 Hi, I'm calling to book a 상대방 사람하고 대화를 해서 I'm looking for something I made. 미장원 예약 시간을 예약합니다. 이거는 한 번 문자 보내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주고받고 니고시에이션을 해야 되죠. 그래서 대화를 여러 번 해야 됩니다. 10 a.m. and 12 p.m. Depending on what 여기 service 지금 you would like, 음성으로 what 하고 service 있는데 you would 사실은 like for. 음성은 아직은 완전하게는 Woman's haircut for now. 동작하지는 않는 기술이긴 합니다. 주변 환경이 시끄러우면 이게 잘 안 될 수는 있는데. El Cocosero, how may I help you? Hi, I'm the Google Assistant calling to make a reservation for a client. 네. 기본적으로 이것도 어떻게 한 거냐면 저희가 보통 미장원에 전화 걸어가지고 대화를 하겠죠. 그런 걸 다 녹음해 놓으면 그 녹음된 데이터가 많이 쌓이면은 그거를 AI가 학습해가지고 좀 이따 보시는 여러 가지 학습 방법으로 학습을 해서 상대방이 뭐라고 얘기하면 내가 그 대응되는 문장을 얘기합니다. 이런 사례를 계속 지금도 학습하고 있어요. 아직 완전하지 않지만 이런 대화의 그 종류가 어마어마하게 데이터로 쌓이면 결국은 사람처럼 대응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시각 기능입니다. 시각 기능. 이게 지금 보여드릴 게 지금 아마존이 만들고 있는 무인샵인데 4 years ago, we 편의점에 started to wonder. 카메라만 들고 들어가서 아무 물건이나 막 집어서 내 가방에 넣고 도둑질하듯이 하고 나와도 And just 기계가 다 알아본다는 겁니다. what if we could 그러니까 저기 weave the most 카메라가 많이 advanced machine 달렸고 learning, 센서가 computer vision, 있어가지고 and AI into the very 내가 어떤 물건을 fabric of the 집었고 store, 그게 내 so you 가방으로 never have to 들어갔는지 wait in line. 알아서 자동으로 다 No 디텍션 lines, 해가지고 no checkouts, no registers. 나중에 계산까지 합니다. 이거는 실제로 상용화 지금 Amazon Go. 되고 있고요. Use the Amazon Go app 사실 to 이제 enter. 직업 문제가 이슈가 Then put 되겠죠. away your phone and start 편의점에서 shopping. 일하시는 분들이 It's really that simple.
계산대에 계신 Take 분들은 whatever you like. 이미 자동화되는 겁니다. Anything you pick up is automatically added 그래서 to 여기 your virtual 아까 cart. 언어하고는 좀 다르죠. 여기 언어는 없는데 If you 카메라 change your 가지고 mind about that cupcake, 물건을 어떤 걸 just put it 잡는지 back. 아니면 물건을 그 뒤에 센서가 있어서 무게 같은 걸 측정합니다. 그래서 어떤 물건이 집어졌는지 아닌지 So, how does 확실하게 it 하기 work? 위해서 다양한 We 센서를 used 씁니다. computer vision, deep learning algorithms, and sensor fusion, much like you'd find in self-driving cars. We call it Just Walk Out technology. 예. 예를 들면 오늘 주제 ESG 이런 걸로 한다면은 어떤 뭐 예를 들어 아파트나 어떤 지역에서 뭔가 그 폐기물 같은 거를 불법으로 뭐 어디다가 버리거나 몰래 숨기거나 하는 거 이런 거 같은 거를 사실 AI가 감시하고 있으면은 다 측정하고 발견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런 게 이제 진짜로 실행되는데 여러 가지 이슈가 있다. 윤리적인 이슈, 개인 침해 이슈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기술적인 거 외에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술적으로는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기계가 카메라나 센서를 가지고 다 모니터링하고 분석하고 하면은 환경 변화 이런 것 같은 것도 어느 정도 추적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인공지능이 해야 되는 일인데 아직은 잘 못하고 있지만 좀 최근에 이제 빨리 발전하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가 약간 행동입니다. 그래서 언어 능력, 시각 능력, 행동 능력이 다 합쳐지면 사실 완전한 거의 인간입니다. 인공지능이 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거는 실세계에서 이렇게 움직이면서 주변 환경을 아까 시각적으로 분석하고 이해하고 상대방하고 말도 하고 하면서 뭔가 도움을 주는 그런 걸 만들려고 하면 이제 행동이 필요한데 이 부분은 상당히 기계공학적인 이런 또 다른 이제 부분이 같이 발전을 해야 되니까 지금 이제 최근 들어서야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버스턴 다이내믹스라는 회사에서 만든 걸어가는 로봇인데 걸어가는 거의 장점은 사람이 만든 인간이 만든 환경에서 로봇이 뭔가를 할 수 있습니다. 계단을 간다든지 울퉁불퉁한 데를 간다든지 하려면 걸어가는 게 더 유용하죠. 굴러가는 거면 도로만 갈 수 있고 평지만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보여드리는 거는 아직은 사람이 지금 리모컨으로 사실 이 비디오 찍을 때는 리모컨으로 조정합니다. 그래서 일부 그릇을 알아보고 하는 건 하지만 뭐하고 하는 건 리모컨으로 일부 조정하면 로봇이 유용한 일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좀 더 나올 수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ESG 관점에서는 뭐 폐기물 같은 거를 청소한다든지 정리한다든지 찾아가지고 로봇한테 맡긴다든지 지저분하거나 위험하거나 이런 거 같은 거 이제 할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이제 이건 너무 넘어가는 게 맞고 학습이라는 게 뭔가. 자, 이제 하나를 보면 예를 들면 강아지하고 고양이 사진을 제가 구별하고 싶어요. 이 문제가 사실은 비교적 최근 10년 전 정도에 이제서야 풀렸습니다. 지난 60년 동안 못 풀던 문제예요. 너무나 간단한 문제 같지만 이 문제가 왜 쉽지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강아지 사진 주고 고양이 사진 주고 이게 강아지인지 고양이인지 알아맞히는 문제예요. 이걸 컴퓨터공학적으로 보통 풀려고 하면 예전에는 AI가 어떻게 했냐면 사진을 가지고 프로그램 짜가지고 예를 들면 눈동자 모양을 찾아내가지고 뭐 색깔이 뭔지 찾아내고 그 다음에 뭐 귀 모양 같은 거 이렇게 영상 처리하는 알고리즘으로 찾아내고 그 다음에 뭐 코는 어떻고 색깔은 어떻고 이런 거를 특징이라고 하는데 그런 특징 하나하나를 찾아내는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그걸 하던 다음에 아까 사실 점심시간에 우리 차 대표님께서 얘기하셨네요. if TTT, IFTTT 같은 규칙이라는 걸 가지고 이런 거를 규칙을 많이 연결하면 사실은 강아지 고양이를 구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눈 모양이 어떻고 귀 모양이 어떻고 코는 어떠면 고양이 그다음에 눈 모양이 어떻고 또 뭐 다른 어떤 코 모양이 어떻고 뭐 색깔이 또 어떠면 뭐 강아지 이런 식으로 규칙을 내가 10개 100개 정도는 할 수도 있겠죠. 어느 정도는 합니다. 그리고 금방 보면 잘 되는 것처럼 보여요. AI의 가장 어려운 문제는 어느 정도까지는 금방 됩니다. 그 다음부터 안 되는데 10년, 100년이 걸려요. 복잡도의 문제예요. 그래서 진짜 강아지, 고양이를 구별하라 그러면 사람도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확장된 문제는 그 예를 들면 영상의학과 의사 선생님들이 내가 엑스레이 사진을 보고 이분이 폐암이다 아니다 판별하는 거하고 비슷한 문제예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은 보면 사실은 전문가는 그 분야에 있는 전문가면 척 보면은 폐암인 것 같아 아닌가 바로 판단은 하는데 사실 의사 선생님한테도 설명하라 그러면 본인이 왜 했는지 사실 잘 설명이 안 돼요. 그래서 인공지능이 이런 방식으로 이제 전문가 시스템이라는 걸 만들어서 사실은 한 1980년대 산업화하기도 했는데 결국은 그 복잡한 문제를 해결 못해서 그렇게 성공하지 못했고 지금은 어떻게 하느냐 이제 딥러닝이 최근에 알파고가 쓴 방식인데 여기 사진을 주고 X에다가 입력 여기 이게 신경망이라는 뇌 구조를 약간 흉내낸 망 형태입니다. 이게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출력은 강아지면 1, 고양이는 0이라고만 가르쳐 줍니다. 사진 주고 1, 사진 주고 0. 강아지 사진 뭐 10만 장, 고양이 사진 10만 장을 모아놓고 나머지는 기계한테 다 맡겨요. 그래서 강아지를 주고 1이 나와야 되고 고양이 주면은 0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입력 주고 출력해 보는데 사실 학습을 한다는 거는 처음에는 학습을 별로 공부한 게 잘못된 상태니까 입력 주고 출력을 계산하면 답이 틀립니다. 여기 문제가 살짝 바뀌었는데 이게 문자 인식 0부터 9까지 손글씨를 인식하는 이런 문제가 사실 오래 연구한 건데 이거조차도 비슷한 문제입니다. 아까 강아지 고양이 두 개 중에 하나 찾는 문제고 손글씨 숫자는 0부터 9까지 10개 중에 어느 숫자인지 알아맞히는 문제인데 그래서 애니메이션을 잠깐 보시면 입력 주고 출력 계산하고 에러를 아니까 답을 가르쳐 줬으니까 교정할 수 있습니다. 이 교정하는 알고리즘은 이미 1980년대 개발이 됐는데 지금 사실은 그게 확장된 거라고 개념적으로는 비슷합니다. 그래서 입력 주고 출력 계산하고 교정하고 입력 주고 출력 계산하고 교정하고 아까 강아지 고양이 문제로 말씀드리면 다시 돌아가서 만장 가지고 2만 장을 가지고 학습했다고 하면 사실은 잘 못할 겁니다. 잘 못하면 근데 20만 장을 모으면 조금 더 잘해요. 그래도 안 되면 200만 장 모으면 조금 더 잘해요. 어쨌든 계속 성능이 향상. 그래도 안 되면은 2억 장 모으고 그래도 안 돼 20억 장, 200억 장, 2천억 장 계속 모으면 어쨌든 성능은 계속 올라갑니다. 이게 머신러닝이에요. 예. 그래서 언젠가는 사람보다 잘합니다. 데이터가 계속 쌓이면. 그게 무서운 부분이에요. 실제로 여기 아까 조금 더 다른 구조 남자 여자 사진을 구별한다고 치면 입력에 여자 사진 주고 0 남자 사진 주고 1이라고 하면 이게 컨볼루셔널 뉴럴넷이라는 이제 층을 많이 쌓았죠. 이게 딥러닝 구조인데 딥하다는 건 층이 많다는 거고 처음에 입력에서는 어떤 특징을 추출하는데 사실은 점점 갈수록 사람 눈에는 이게 뭔지 모르겠지만 기계는 어마어마한 복잡도를 아까 그러니까 사람이 찾으려고 했던 그 규칙 아까 내가 100개 1000개를 손으로 생각으로 만들려고 했던 거를 기계가 사실은 이 조합의 공간을 보면 규칙의 개수는 나름대로 규칙을 찾은 거예요. 근데 그 규칙이 100개, 1000개, 10,000개 이런 수준이 아니고 수백억 개 막 이런 수준의 복잡도에 갖는 규칙을 기계가 찾은 건데 문제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설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왜 남자라고 했느냐라고 질문을 하면 사실은 대답하기가 어렵습니다. 너무나 복잡해서. 그게 단점이고 문제점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챗GPT가 갖는 게 사실은 hallucination, 그래서 뭐라 그러죠? hallucination을 환각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설명이 사실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단점은 단점인데 그래서 알파고는 명확히 지금 남자 여자나 강아지 고양이 사진 구별하는 거를 바둑판을 알고리즘을 그대로 썼어요. 바둑판을 그냥 영상 처리하듯이 해서 바둑이니까 19바에 19의 출력에다가 어느 수를 두는 게 앞으로 이길 가능성이 가장 높은지를 예측하도록 학습을 했어요. 그냥 학습한 게 아니고 약간 예측하도록 학습했어요. 그게 조금 더 어려운 부분이긴 합니다. 약간 강화학습의 개념이 이제 들어있는 건데 근데 기본적으로는 딥러닝을 통해서 입력 주면 출력을 뭔가 생성하는 거를 학습한 거고 요즘 많이 하는 이제 생성형 AI라는 게 글을 써주거나 음악을 생성하거나 영상을 만들어주는 건데 사실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감독학습 대신에 X를 주고 X를 똑같이 한다고 하면 이게 무감독 학습인데 사실 감독학습하고 똑같죠. Y 대신에 X를 입력 준 것 그대로 생성하는 거예요. 강아지 사진 주고 똑같은 강아지 사진을
감독 학습하게 하면 근데 중간에 신경망 구조를 좀 다르게 만들었습니다. 압축을 하겠죠. 30개를 1000개 뉴런, 500개 뉴런 해서 30개 뉴런으로 줄였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강아지, 고양이를 구별하는 규칙을 30개를 만든다고 하면 사람이 생각하는 규칙 30개, 눈 모양, 귀 모양, 뭐 색깔이 어떨 때 강아지냐 고양이 이런 거 같은 거를 기계가 찾은 겁니다. 자동으로. 근데 물론 여기 30개는 아까 0이냐 1, 0일 형태가 아니에요. 아주 복잡한 형태긴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게 그러면은 나중에 사진을 엉터리 사진 비슷한 걸 주면 강아지 모양을 생성해냅니다. 학습한 게 강아지밖에 없기 때문에 입력이 뭐가 들어오든 강아지 비슷한 걸로 생성을 해요. 챗GPT는 어떻게 한 거냐면 연설문을 내가 써주는 챗GPT를 만든다고 하면 연설문을 여기다 주고 똑같은 연설문을 위에다가 줍니다. 그리고 학습을 시키면은 어쨌든 다양한 연설문 집합에 있는 학습 데이터를 가지고 비슷한 연설문을 써주는 거를 문법을 기계가 자동으로 찾아낸 거고 학습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여기 프롬프트라고 해서 몇 가지 힌트 키워드를 주면 근데 이놈은 학습한 게 연설문밖에 없기 때문에 무슨 키워드를 줘도 그 키워드의 조합을 가지고 옛날에 학습한 연설문하고 비슷한 문장을 생성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힌트를 잘 주면은 옛날에 한 거하고 좀 더 유사한 게 나오고 힌트를 잘 못 주면 조금 엉뚱한 게 나올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이게 다 데이터의 힘이고 기본적으로는 이게 원리입니다. 물론 지금 트랜스포머는 이거를 아주 복잡하게 만든 거예요. 훨씬 더 복잡하게 만든 거고 그래서 여기 예만 한번 보시면 연예인들 사진을 가지고 데이터만 준 겁니다. X에다가 강아지 사진 주고 다시 출력해 강아지 사진처럼 연예인 사진 주고 똑같은 연예인 사진을 생성하게 학습을 하면 에러를 계속 줄이도록 그 다음에 나중에 보시면 가짜 사람 얼굴 사진을 마음대로 만들어냅니다. 이게 다 가짜예요. 챗GPT는 이 영상 대신에 글자를 생성하는 겁니다. 원리는 똑같습니다. 물론 조금 다른 거는 문장은 순서가 있죠. 앞뒤 순서가 있어서 앞뒤 순서를 보려고 영상 같은 경우는 지금 주변을 보는 거죠. And use that to train its system. By working together, the neural networks were able to produce fake images. 다 가짜 사진이. 그러니까 아까 제가 컴퓨터 그래픽스 하는 컴퓨터공학 전공자들 직업을 앗았다는 게 예전에 어떤 사진을 주고 남자 사진을 여자 사진으로 바꿔주거나 뭐 비슷한 거를 렌더링 한다 그러는데 이런 알고리즘들을 오래 연구했습니다. 수십 년 연구했는데 그런 렌더링하는 알고리즘이 그냥 기계가 학습한 알고리즘으로 대체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어쨌든 데이터가 많이 있으면 그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통해서 뭔가 모델이나 원리나 구조나 패턴이나 아니면 알고리즘을 기계가 스스로 사실은 찾아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건 넘어가겠습니다. 강화학습이라는 거는 시행착오고 뭐 이런 건 넘어가야 될 것 같고요. 지금은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초거대 AI 모델 그래서 데이터가 특히 텍스트나 이미지가 많죠. 그럼 파운데이션 모델이라는 걸 큰 모델을 만들어 가지고 기본적으로는 무감독 학습을 합니다. 무감독 학습을 한다는 거는 그냥 공부하는 거예요. 나중에 어디다 쓸지 모르게 그냥 우리가 학교 다니면서 사실은 나중에 직업을 갖기 전에 학교를 졸업하고 무슨 직업을 갖는지에 상관없이 일단 공부를 하죠. 그거하고 비슷합니다. 무감독 학습으로 공부를 해놓고 나중에 내가 어떤 문제에 부딪히면 파인 튜닝 내지는 트랜스퍼 러닝이라 그러는데 약간 변형해가지고 다시 감독 학습으로 공부를 합니다. 목적을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예를 들면 입력에서 출력으로 임의의 입력, 임의의 출력으로 사실은 이 매핑하는 거를 다 학습합니다. 지금 트랜스포머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사실 변환하는 거고 매핑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입력이 어떤 게 되든 출력이 어떤 걸로도 컴퓨팅 파워가 워낙 좋아지고 메모리 용량이 워낙 커지고 그다음에 아까 학습하는 알고리즘이 이제 그런 많은 데이터가 있으면은 그걸 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X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페이지 어떤 글이 되고 Y는 또 다른 어떤 10페이지 글이 돼도 이거를 생성해냅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런 예를 들면 뭐 사진 5장을 주고 사람들이 댓글을 쓴 게 있는데 이거를 학습한 다음에 기계가 나중에 사진 5장을 주면 예를 들면 보고서 같은 거를 써줄 수 있는 거죠. 제가 부산에 와가지고 여기 지금 사진을 많이 찍어서 가는데 만약에 여기 부산 여행 온 사람들이 사진 찍고 댓글을 다 달아놓은 이런 데이터가 많이 모였다고 하면 나중에 사진만 주면 댓글을 자동으로 생성해주는 AI. 그러니까 여행 보고서를 그냥 여행기 같은 걸 써주는 거죠. 이건 데이터의 문제입니다, 결국은. 그래서 사실은 이런 게 2018년에 벌써 이런 챌린지 대회가 있었고, 여기 저희가 서울대에서 했던 알고리즘인데, 이런 건 조금 더 복잡한 이제 사실 딥러닝 구조라 하나만 쓰기는 어렵고 복잡하게 쓰긴 합니다. 영상도 분석해야 되고 글도 써야 되니까. 그렇지만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사진만 찍어서 주면 글을 써줍니다. 이제 요게 아직은 챗GPT에 안 붙었지만 아마 다음 챗GPT 버전에 붙을 텐데 글을 써주면 그림도 그려줍니다. 지금 챗GPT는 입력도 그리고 출력도 그리죠. 물론 최근에 입력이 이제 그림을 주기는 하는데 출력은 생성은 아직 그림을 안 합니다. 아까 보신 것처럼 그림 생성할 수 있죠. 그래서 예를 들면 뉴욕의 타임스퀘어에서 무슨 강아지가 쇼핑카트를 타고 있고 뭐 선글라스도 쓰고 있는 이런 그림을 그려줘 라고 글로 써주면 저는 사진을 그려줍니다. 그래서 지금 파워포인트가 예를 들면 파워포인트 내가 글로 써주면 그 슬라이드를 그냥 자동으로 만드는 거 이미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아마 조만간 상용화할 겁니다. 이런 게 나오고 있고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학습의 개념에 대해서 심지어는 애니메이션 같은 것도 사진을 많이 찍어가지고 2차원 사진으로 된 데이터를 많이 학습하면 3차원 영상을 자동으로 만들어주거나 하는 것도 가능하죠. 그래서 챗GPT나 바드가 지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챗GPT 학습 원리를 제가 사실 여기 조금 썼는데 이건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사실 아까 기본적으로는 어떻게 한 거냐면 챗GPT는 무감독 학습으로 글을 그냥 공부를 한 거예요. 어떤 글을 주든 똑같은 글을 생성해요. 셰익스피어 작품을 주고 셰익스피어 작품을 막 생성하도록 학습을 한 거예요. 그게 뭔지도 모릅니다. 그냥 글을 공부할 뿐이에요. 그 다음에 내가 어떤 목적이 있으면은 그 글에 대해서 그 입력에 대해서 원하는 출력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셰익스피어가 쓰는 단어나 스타일로 내가 연설문을 쓰고 싶다. 그러면 처음에는 셰익스피어 작품만 공부를 했기 때문에 거기 있는 어휘나 문법이나 문장 구성 같은 거 셰익스피어 스타일로 공부를 한 거고 나중에 연설문을 쓰고 싶다. 그러면 사실은 역시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어떤 연설문을 그런 스타일로 써줍니다. 사람이 쓴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합니다. 입력을 주면 어떤 출력을 원하는. 그걸 가지고 추가로 감독 학습을 해가지고 다듬습니다. 그 다듬는 것조차도 사람이 데이터를 준 거고 사실은 전 인류가 지금 인공지능을 교육하고 있어요. 전 인류가.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약간 어느 정도 다른 스타일로 글을 쓸 수 있는데 그 다음에 기계 보고 써보라고 합니다. 그게 진짜 생성형 AI죠. 근데 처음에 좋은 연설문이 나올 리가 없겠죠. 엉터리가 나옵니다. 근데 그 엉터리를 어떻게 교정하느냐? 그것도 스스로 교정합니다. 사실은 그거조차도 학습을 한 거예요. 내가 예를 들면 연설문을 써달라 그러고 3개를 쓰는데 3개 중에 어떤 게 더 좋은지 나쁜지를 사람 보고 평가를 하라 그래요. 사람이 절대 글을 쓰는 건 어렵지만 상대평가는 비교적 쉽기 때문에 가르칠 수 있어요. 그래서 연설문을 3가지를 주고 사람도 그 평가를 하고 또 여러 사람이 평가를 하면은 일반적으로 그 평가된 그 결과가 있겠죠. 그거를 학습 데이터로 해서 AI는 다시 학습을 합니다. 그러면 뭐를 학습한 거냐면 어떤 글을 주면 얼마나 좋은지를 스스로 평가합니다. 그 다음에 그 평가된 걸 가지고 지가 다시 교정을 합니다. 그게 약간 강화학습의 개념인데 오늘은 그거는 그냥 넘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생성하고 자기가 평가하고 자기가 교정합니다. 그래서 이게 엉터리가 계속 또 다른 엉터리로만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제가 보기엔 챗GPT도 여전히 사람이 개입해서 계속 교정하고 있습니다. 계속 교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된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드는 일이에요. 사람이 계속 투입돼야 돼. 된다는 확신만 있으면 계속 교정하면 언젠가는 아니면 적어도 계속 개선됩니다. 지금은 완전하지 않아도. 그래서
이런 사실은 여러 가지가 구글 같은 데나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런 제품을 먼저 내놓지를 못했죠. 사실 그 이유는 큰 회사들은 엉터리 글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회사의 레퓨테이션에 문제가 됩니다. 소송이 걸릴 수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작은 회사가, 오픈 AI라는 작은 회사가 실험을 하다가 좋은 사례를 만난 거를 어쨌든 그게 레버리지가 돼서 지금까지 온 것 같은데, 어쨌든 사실 머신러닝 관점에서 보면 이게 데이터가 축적되면서 경험이 쌓이면서 계속합니다. 제가 시간을 다 쓴 것 같아가지고요. 사실은 여기는 넘어가야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그래서 앞으로는 사실 지금 챗GPT의 마지막 연구 차원에서 hallucination, 환각 현상을 근본적으로 없애는 건 제가 보기에는 불가능합니다. 지금 챗GPT식으로 학습을 한다면. 글자만 가지고 학습을 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사람은 그렇지 않거든요. 내가 이게 우유병이다 그러면 우유병을 사실은 그 언어를 배우기 전부터 아이들이 이미 우유병을 만져보며 우유를 먹어보면서 경험으로 다 한 다음에 우유병이라는 개념을 언어로 배웠는데, 인공지능은 지금 아직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라운딩 된다 그러는데, 우유병이라는 개념이 사진이나 온도나 다른 이렇게 감각하고 접목이 돼가지고 체화된 형태로 개념이 형성되는데, 사람은 그렇게 되는데 기계는 아직 그렇지가 않아서, 그게 되려면은 사실 기계도 몸을 가질 필요가 있고 오감 센서를 가질 필요가 있고, 심지어는 행동을 하면서 우리가 많은 걸 배웁니다. 언어가 그냥 언어가 아니고 행동하고 연결돼 있는데, 그런 게 되려면은 여기 지금 이미 그런 연구가 시작됐습니다. 구글이 지금 팜이라는 구글에서 만든 라지 랭귀지 모델하고 로봇을 연결해서 사실 로봇이 뭘 하기도 하고 학습을 하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이건 저희 연구실에서 하는 건데 넘어가야 될 것 같고요. 예를 들면 여기 클릭 한번 하시면은 소리만. 그래서 챗GPT는 아닌데 그냥 언어하고, 예를 들면 로봇 아미, 시각하고 행동하고 언어가 이제 결합돼 가지고 일을 하면서 학습을 하기도 하고 수행을 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AI가 이제 아직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게 학습을 하기 시작하면 hallucination 이런 현상 같은 게 원리적으로 조금 완전히 없어지는 거는 사실은 꽤 어려운 문제인데, 네, 그래서 진짜 개념을 이해하는 방식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센서 데이터 이런 것들이 지금 ESG 하려면 사실 그런 데이터를 많이 학습할 텐데요.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보면 ESG 경영이나 이런 거에 아까 그 기후 변화 문제나 이런 거를 하는데 쓸 수 있는 거 한 가지, AI가 지금 잘하는 거는 어쨌든 데이터가 많으면 그걸 분석하고 그걸 기반으로 예측할 수 있다. 그러니까 환경 오염 상태나 이런 다양한 센서나 사진이나 아니면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댓글을 단 거, 이런 글도 다 분석 학습할 수 있죠. 그다음에 영상 비디오를 할 수 있고 다양한 센서 데이터 이런 거를 종합해서 뭔가를 모델을 자동으로 만드는 거, 이런 거 일반적으로 사람이나 연구자들이 하는 일인데, 그게 데이터가 많으면 사실 기계가 더 잘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사람하고 보통은 협업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경영 전략 수립 같으면은 아까 공급망 무슨 관리 계획을 수립한다든지, 그래서 뭐 어떤 정책에 대해서 한다든지 해도 AI가 일부 데이터에 기반해서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는 그냥 ESG 기술 자체를 개발하기 위해서 인공지능이 보통 다양한 새로운 기술 개발하기 위해서 하던데 활용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아주 쉽게 당장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챗GPT 같은 게, 사실은 어떤 게 예를 들면 성차별에 뭐 위배됩니까? 아니면 법적인 이슈가 생길 수 있습니까? 이런 거 같은 거에 대한 이슈 같은 거를 ESG 교육을 하는데 쓰인다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은 바로바로 활용될 수도 있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럼 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